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고흥이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제작과 시험, 발사까지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고흥의 우주항공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영민 고흥 군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김영규 순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흥의 우주항공 산업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조만간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어서 이 얘기부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야간 발사는 처음인데 군수님 기대가 크시죠? 그렇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수이기 때문에 늘 현장에 가서 그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부 주도의 그동안의 발사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첫 번째 발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만일 성공한다면 우리 이 정부 우리 이제 우주 산업 자체가 민간 주도로 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든다.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 성공이 정말 우리 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는, 그러니까 항우연에서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뉴 스페이스 시대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이제 신호탄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4차 발사의 의미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그간의 우주 산업은 그 국가가 그 보안을 목적으로 보수적인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 어떤 그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민간 주도의 상업화로 변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3년경에 항우연의 주도로 개발했던 누리호를 민간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모두 체계 개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발사는 그 항우연과 우리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발사인데, 이 발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5차, 6차부터는 철저하게 항우연에서 개발한 그 발사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완전히 이전을 마무리시킵니다. 네.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본격적으로 우주 상업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결국은 우주 산업은 발사체는 수단이고 위성이 결국은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발사체는 위성은 해외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를 이뤘지만 이번 4차에 발사되는 우리 실용 위성 3호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에다 직접 탑재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우주 국가로의 위상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가치가 있는 발사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 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지식과 기술을 수혜받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이번 발사를 계기로 인류 우주 지식의 확산에 공헌하는 지식 생산국이 될 거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4차 발사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우주 강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민간주도의 상업화는 급격하게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이번 4차 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4차 발사로 고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될 텐데 네. 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고흥이 어떤 강점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장에 있는 우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주 발사장, 우주센터가 있는 거에 더해서 정부가 2031년까지 우리 고흥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주센터 인근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네. 이곳에는 46만 평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가 구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발사장, 연소시험장, 기술사업화센터, 거기에 더욱 플러스 이제 우리 고흥에서 관심 있는 사이언스 컴플렉스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2023년에 우주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하고 그다음에 민간 발사장 예타 면제로 결정이 돼서 작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2천억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해 6월 달에는 국가산단 46만 평이 예타 면제로 추진이 돼서
3,800억이 지금 투자를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산단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 이 결국은 우리 고흥에는 우주 센터가 있고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우주 발사체 관련 모든 인프라들이 집적되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던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네. 이 산단 조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추진이 됩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800억이 지금 예타 면제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지난 6월 28일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행사가 LH거든요. 네. 시행사 LH에서 이미 조사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단 승인 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인데 네. 곧 아마 승인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승인이 나면은 결국 빨리 지금 이제 부지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네. 2027년부터는 아마 이게 착공이 돼서 네. 2030년이면 완공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산단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지금 앵커 기업이죠. 5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은 4조 9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서 인구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도 지금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인데 예. 구체적으로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도 2023년에 이제 예타 면제로 민간 발사냐와 함께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지난해부터 274억이 지금 이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에 연차적으로 투자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이 되는데 이거는 국가산단 입주기업 발사체 핵심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 인증 등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기술사업화센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은 물론이고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올 입주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한데 발사체 핵심 부품들의 시험 평가 인증을 위한 10종의 장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민간 민간 발사장이나 클러스터의 이런 인프라들과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기업들을 지원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산단 성패를 좌우하는 건 기업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 지금 기업 유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고흥 국가산단에 지금 입주할 기업들은 우주 발사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3월 달에 이미 앵커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노스페이스 등 11개 기업하고 입주 협약을 체결했어요. 네. 우리 도지사와 함께 서울에 가서.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현대 로템이라고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대 로템은 우리 고흥에 조성되는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80여 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입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나로우주센터 이제 인근에 조성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접근성이나 정주 환경 측면에서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상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이것들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산단이 조성되는 2030년 이전에 저희들은 그 인근에 배후 주거단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정주 여건에는 또 기업들의 뭐 정주 여건이라고 기업들의 조건도
접근성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흥에서 광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그다음에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철도, 그다음에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가는 4차선 확장, 이런 것들을 지금 3대 교통 인프라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흥에는 지금 4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고흥에 만들어지는 국가 산단을 R200 산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함께 정부에 지금 적극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 니즈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사자들 니즈도 좀 파악을 해서 고흥에 오는 기업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종사자들이 와서 거주는 물론이고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셔서 상황을 좀 잘 아실 텐데, 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22년 7월에 우리 공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받고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그리고 1년의 사업이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전라남도 고흥군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 전문가, 연구기관 전문가, 대학 많은 학생들까지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 우주 핵심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두 번째, 인력 수급의 문제. 세 번째,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던 정규 여건의 문제. 먼저 우주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민간 영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주 핵심 인프라, 발사장과 아까 말씀드린 시험평가센터 같은 걸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 어떤 우주 핵심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접근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오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 군수님께서 워낙 열심히 발로 뛰셔서 우리 클러스터 계획에 입안된 모든 계획들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민간 발사장, 아까 말씀드린 발사체 센터, 그리고 그 엔진 시연장 같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력 수급입니다. 우주 기업에 있어서 가장 그 경쟁력의 초점이 그 인력 수급입니다. 모든 그 3D 업종에도 인력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구인 구직에 대한 미스매칭이 있지만 우주 분야는 특히나 미스매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주 인력 양성을 만드는데 그 이상과 현실을 좀 우리는 좀 받아들이자. 즉 좀 고등 연구 인력보다는 우리 클러스터 환경에 맞는 생산 기술 인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첨단 기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요원들, 이런 인력 양성 구축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십전형이죠. 네. 그 인력 양성된 이 학생들은 또 어떤 그 정규형이 돼야 됩니다. 정규형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 기숙사 기능만이 아닌 삶의 질이 좀 나아지는 그런 환경. 네. 두 번째로 우주 전문가들이 왔을 때 그런 생산 현장 인력들과 다양한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류형, 문화가 함께한 체류형 융복합 어떤 그 정규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고, 네. 인력 수급에 대한 체계를 위해서 지산하게 한 연합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고, 정규 여건 또한 삶의 질과 문화적인 충동을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정규 여건을 달아주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정책에 주안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크게 세 가지 방향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군에서는 인프라 확충, 또 정주 여건 개선, 또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산단을 R200 산단으로 만든다. 4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 개발과 발맞춰서 그렇게 해서 아마 R200 산단이 조성이 되면은 기존의 산업용 전기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 된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도 더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민간 전용 발사장을 구축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발사체 시험 조립 인증 발사 산업화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이어지도록 지원을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김용규 교수님이 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선은 순천대 고흥 캠퍼스가 드론 센터 내에 우주항공학과를 개설해서 네. 지금 인력 양성을 그건 우주항공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산단 내에 입주할 기업들하고 해서 지산학연 아까 김용규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네. 이 지산학연 이 연합 캠퍼스를 조성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기업들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줘야 된다. 이걸 지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그걸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김용규 교수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신 건데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종사자의 정주 여건이 거기서 머물면서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 주거단지는 물론이고 교육, 문화, 관광까지 이렇게 어우러지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정주 여건까지도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우리 군수님 설명 들으셨는데 뭐 어떤 정책들 좀 추가로 필요하다 제언해 주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오는 32년까지 총 8개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구축된 그 사업계에서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특히 올해부터 착수된 민간 발사장, 발사체 센터 그리고 국가산단 등이 이미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로 지사님 그리고 그 또 우리 광영무 군수님이 또 올해 예산 말고 향후에 내년 예산까지 이미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 클러스터 계획은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좀 그 기획하는 정책적 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미래 세대, 현재 고흥군의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일반 과학적인 산업적 측면의 사업이 아니라 인구 유입에 방점을 둔 도시개발 측면의 정책을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우리 고흥군이 우주 항공 도시로서의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낙후된 우리 그 전남의 어떤 그 고흥의 환경을 보면 이 우주 산업이 국가 발전보다는 고흥의 산업 발전으로 먼저 기속되게끔 우리가 정책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그 우리 그 석유화학이나 철강화학과는 다른 맹점에서 우주 산업을 접근해야 되고 네. 그 우주 산업 접근은 정규형, 체류형을 융합한 우주항공 융합도시로서의 그 어떤 구도를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그 사업 발굴은 당연히 우주 핵심 인프라에 대한 어떤 확충 사업은 가져가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도시 개발 측면에서 좀 방점을 정책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 융합도시로서의 기반을 뚫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접근성을 개선하는 건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접근성에 사실은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3대 교통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흥에서 광주까지 53km의 직선 고속도로. 이거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이미 완료했고 그 올해 말에 제3차 국가 고속도로만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 전철 사업인데 이건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계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반기에. 네.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우리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가는 굴곡진 2차선 도로 이걸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거는 이미 정부에서 에타 통과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 용역비가 들어올 텐데 6,52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게 2030년 정도면은 완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고흥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60분 정도, 1시간 정도 걸리던 거리가 20분으로 단축되고 접근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지금 아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뭐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예.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국도 15호선 4차로 이제 확장 네. 아닙니까?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뭐 추진 계획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설계 용역비가 사실은 이제 130억을 저희들이 그 국회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계 용역을 하고 노선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요. 네. 이게 아마 고흥읍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31.7km인데 이게 굴곡진 도로가 이제 4차선 직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발사체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굴곡진 도로로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하기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뭐 민간 발사장이 내년에 1단계 완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2단계까지 곧 완공이 될 텐데 1, 2주 만에 한 번씩 우주선이 공에서 발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민간 발사장 수요, 그다음에 관광객 올 거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면은 이 시급성이 굉장히 그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도 인식하고 우리 도에서도 인식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걸 해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 확보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발사장 사업은 이제 2030년 지금 완료 예정인데 이걸 네. 좀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에 뭐 건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떤가요, 이게? 민간 발사장은 1단계는 이제 내년에 내년이고. 완공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외국에 가서 발사하던 그 발사체를 우리 공에서 발사를 하게 그렇죠.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질 없이 지금 민간 발사장은 추진이 되고요. 네. 국가산업단지 46만 편 조성하는 거는 그거는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2030년까지 추진되도록 지금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 항공 산업을 관광 산업하고 좀 연계시키면 네. 좀 파급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콘텐츠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우주 산업을 지금까지 그냥 우주 발사체 우주 센터만 있어가지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런 게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게 우주 산업과 그런 관광 콘텐츠를 연계시키는 거. 이걸 구상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안 우주항공박물관, 네.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 이런 곳을 다 둘러보고 또 우리 김용규 교수하고 함께 툴루즈, 프랑스에 있는 툴루즈 우주기지까지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상을 했는데 우리 고흥에서도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한다. 네. 이거를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이미 기본 용역을 끝내고 준비를 중인데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조성돼야만이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해서 우주 관련 글로벌 랜드마크가 된다. 관광 관련해서 그렇게 보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제2우주센터 건립이 네. 반영이 됐고 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 기관들이 또 고흥에 들어서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제2우주센터가 국정과제에 이렇게 포함되면서 우주항공청에서 지금 지역 부지 입지를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활을 걸고 우리한테 유치가 되는데 왜? 우리 공이 기존에 우주센터가 있고 정부에서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런 인프라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제2우주센터도 집적돼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위성을 가지고 제2우주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 우주항공산업진흥원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대전도 클러스터고 사천도 클러스터인데 그런 곳에는 다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에만 지원 기관이 없어요. 앞으로 제2우주센터까지 유치된다 그러면은 더욱 더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또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공의 제2우주센터가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우주 관련 전 주기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앞서 언급한 기관들, 뭐 고흥으로 와야 될 필요성, 당위성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당위성을 따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그 자세고요. 우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발사체 클러스터의 확장 사업으로 가야죠. 물론 우리가 부족한 인프라라든가 그 접근성에 대한 솔루션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네. 실은 제2우주센터는 우리나라 그 우주 산업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우리 우주 기업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꼭 필요하지만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나로우주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그 보수적인 안보를 목적으로 연구 개발했던 올드스페이스의 존재가치 역할입니다, 실은. 근데 이제는 앞으로 민간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뉴스페이스 시대인데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인프라 확장의 그 키가 제2우주센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이 유치가는 당연성보다도 우리 사업의 확장 개념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전술과 전략을 끌고 가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 우리 국방 분야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발사에 대한 위성 수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외 발사체 기업에게 의존할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든 우리 실용위성을 해외 발사체에다 언제까지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발사 비용에 대한 국부 유출. 이 문제도 이제는 정책 당국이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상황이 된 거고요. 현재 또 기존에 내년에 소형 민간 발사장이 하나 준공되고 네. 또 핵심 인프라인 좀 발사장이 하나가 더 나로 우주센터 건너편에 되게 되면 3년 되겠지만 이 두 개 가지고는 현재 국가가 추진 중인 민간 공공 분야라든가 국방 분야 이성을 소화하기에는 10% 정도밖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은 이제는 공군의 우주 산업의 미래를 우주 산업 제2우주센터에다 방점을 두고 우리가 그 어떤 정책이라든가 입법 발의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발사가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사 기업들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우리 우주 클러스터 내에 정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사 이벤트가 한번 이루어지면 수천 명의 우주 전문가들이 거기 수개월 동안 체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발사 이벤트가 많아질수록 발사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그런 정규 인구와 우주 전문가의 체류 인구는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2우주센터도 이제는 공군 우주 항공 도시가 인구 유입을 위한 미래 자족 도시로 갈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1호 사업으로 좀 저는 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제2우주센터를 단대 준다면 지금 사업 다 제가 봐서는 반려해야죠. 네.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위에서 최근 관련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행사를 개최했는데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행사였는지 또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경기도 손옥합 고향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인들을 한 200명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 우주산업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공의 우주항공산업 비전과 발전 전략을 자세히 제시를 했고 우주항공 중심도시 공의 투자 이렇게 환경을 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공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기업들 한 20개 기업하고는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산업과 연계 등을 위한 협약과 또 공드론센터 인근의 드론 산업단지가 내년에 완공을 하는데 거기에 입주하기 위한 그런 협약을 20개 기업하고 체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는 12월 달에는 광주 전남에서도 공우주항공 산업 비즈 페스타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드론 산업 같은 경우도 고흥군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업인데 뭐 지난해에는 이 5인승 드론 택시 뭐 이른바 이제 UAM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실증 비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고흥의 드론 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고흥이 이제 국내에서는 최대 뭐 드론 공역이라고 그러죠. 네. 드론이 나를 수 있는 공역이 가장 넓다. 그리고 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도 있고 드론 센터도 있고 이래서 전국에서 드론 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우리 고흥이다. 지난 12월 달에는 이제 우리 고흥만 드론센터 인근에서 상용화 수준의 5인승 그 드론 그 UAM 기체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만 드론센터에는 SK,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그 고흥의 KUAM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 체계, 그러니까 드론 택시를 1단계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연말까지 끝나는데 2단계 실증은 아마 서울의 아라뱃길 등에서 이루어질 것 같는데요. 우리 고흥에서도 이런 UAM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중장기 로드맵을 지난 4월 달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UAM 드론 택시를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지 그다음에 제주까지 오가는 관광 상품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공용으로 좀 드론을 활용해 보자. UAM을. 그래서 지금은 뭐 헬기, 닥터 헬기라고 해서 헬기가 이렇게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그러는데 드론으로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환자 이송을 할 수 있을 거다. 환자 이송. 그다음에 산불 같은 것도 감시도 그렇고 진화하는데 어두워지면 헬기는 가버립니다. 그렇죠. 못하죠. 근데 드론은 그렇지 않다. 드론으로 산불 감시 진화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드론의 그 UAM의 보수 유지 등의 MRO 산업단지도 만들겠다 등등을 이렇게 해서 우리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만 평 규모의 드론 산업단지가 내년에 준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5개의 드론 기업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거기 한 1,500명 정도의 그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흥회가 이제 드론 생산에서부터 시험 평가 인증까지 받는 그런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이라고 그러고 또 비행 안전 성능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도 드론 기체를 만든다 그러면 고흥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는 드론 중심 도시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국내 드론 산업 체계가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하고 또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또 외국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이제 미래 교통 수단에는 앞으로 항공 모빌리티라는 수단이 급격하게 아마 대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드론 산업보다는 항공 모빌리티 산업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항공 모빌리티 산업은 그 부품이나 기체를 만들고 제작하는 후방 산업 외에 드론을 운용해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방 산업이 존재합니다. 즉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전남 같은 거나 공도 마찬가지지만 그 육상교통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섬, 바다, 그리고 산간, 오지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드론 산업의 어떤 수요 서비스 시장은 가장 수요 타켓 시장이 우리 고흥이나 전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첨단 산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수혜는 보통 기업 산업체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은 분명히 그 수혜는 우리 지역민이 가져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상용화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드론 기업들이 언제까지 어떤 적자 또는 그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다가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결국은 그 해외 그 항공 모빌리티 시장은 그 국제 전문가들의 말로 비들어 보면 2030년 전후로 국제 항공 모빌리티 어떤 규격이 좀 표준화되고 그리고 플랫폼도 표준화되고 형식도 인증화가 될 것이다. 그러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드론 항공 모빌리티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그런 상용화가 되게 되면 후방 산업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분명히 그 수혜를 받을 만한 그 호기가 올 것이고 또 우리 지역면에는 서비스장의 활로를 통해서 우리 그 전남의 어떤 교통망이 훨이 좋아져서 우리 전남이나 공군의 수혜를 받는 산업이 될 것이다. 실은 항공 모빌리티 산업은 아까도 전구했던 우리 우주 클러스터 사업과도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항공 모빌리티 산업은 육상 교통의 한계라든가 항공 교통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 위성이라는 통신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공 모빌리티 산업과 우주 산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우리 공군은 우주 산업과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공군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말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흥에서는 매년 이제 드론 쇼도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파급 효과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 저희들이 녹동항에 드론쇼를 그렇죠.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700대 규모의 드론쇼를 다양한 소재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드론쇼 덕분에 금요일에는 녹동의 숙박업소 예약이 힘듭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식당에 이용객이 많아서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한 63만 명 정도가 드론쇼를 관람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 지역경제 효과에 한 55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 고흥에는 중요한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고흥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리고 섬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바다가 많고 그래서 드론 배송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행히 올해 드론 실증 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섬 지역하고 거금 해양 낚시공원에 우선 드론 배송을 하고 있는데 섬 지역에서는 정말 그 배송 물류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활 개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처럼 우리 고흥군은 이제 드론을 이렇게 기술력과 인프라를 실용화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흥 우주항공 사업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지금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 또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전남 테크노파크에 재직하면서 전남 최초로 2016년도부터 제가 고흥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은 2021년부터 전남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가 고흥군 전남도 관계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국내 네트워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리 고흥 우주항공 산업은 이제부터라도 좀 전략과 전술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전략은 조율이고 전술은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큰 비전과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현장의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조율해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개별 개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의 감소라든가 또 신속하게 어떤 처리가 필요한 행정 절차가 필요할 때 그런 것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 전술도 저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주항공 산업은 이제 고흥 그리고 전남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항공 모빌리티 한다고 그러고 있고 우주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우주 산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라는 산업은 또 특정 연구 분야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우주라는 것은 기계, 소재, 화학, 그리고 컴퓨팅, 정보통신이라는 공학적인 학문에서부터 인문, 법학, 그리고 바이오, 의학과 같은 어떤 그 이공 인문과에 포함된 아주 다양한 다학제 학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산업 또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주 산업은 그 우리 발사체 특구 계획에 반영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산업 육성과 기업 육성 외에도 위성 산업도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위성 관련된 기업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연구 측면에는 사이언스 컴플렉스와 같은 연구 교육 융복합 컴플렉스를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장 전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지산학연 그 캠퍼스와 같은 어떤 사업에 대한 그 유치도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주 산업이나 항공 산업은 기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진해왔던 주력 산업, 전통 주력 산업,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에너지 산업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전남에는 우주 산업, 우주에 관련 기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도 전체적으로 봐도 기껏 한두 개 대기업만이 우주 산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다행입니다.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막대한 1조 6천억이 투자된 24개, 총 4개 사업에 다양한 우주 클러스터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비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우주 전문 연구기관도 유치됐습니다. 발사센터를 유치하는 KCA 같은 기관들이죠. 두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앵커 기업뿐만 아니라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스타트업도 유치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 기관과 연구 기관과 이런 어떤 우주 앵커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출연연과 지역에 있는 소재 기업들이 하나가 융화되고 그 연구 기관과 기업이 빨리 지역에 착근이 돼서 지역 착근 생태계가 되도록 이제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그 연구 기관과 그 투자 요청 기업들을 활용하고 미션을 주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인 모든 지원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의 우주 항공 클러스터의 성공의 그 방점은 그렇게 이 사업을 통해 유치한 전문 연구기관과 유치한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그 성패는 달려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공은 이제 단순한 우주센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주 발사체 관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민간 발사장이 조성이 되고 또 기술사업화센터 등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까지 더해지는 그런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까지 더해진다면은 정말 한국형 스타베이스 우주항공 복합도시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고흥 국민들은 2030년까지 고흥 인구 10만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2030년까지 인구 10만의 고흥 국민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는 우리 고흥에 우리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영민 고흥군수 또 김용규 순천대 교수였습니다. 네, 우주 항공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고흥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조만간 있을 누리호 4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섯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